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걱정하며 말해주지만 결국에는 싸움이 되고는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녀와 원만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자녀와 문제를 가진 분들이 법륜 스님께 상담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공부 안 한다고 부모님께 야단 맞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저의 마음이 불안하여 아이들을 탓하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부하라고 말하지만 아이들은 이 말을 잔소리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말을 아끼고 대신 스스로의 행동과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책을 읽기를 바란다면 계속 부모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적게 사용하길 바란다면 부모부터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공부보다 중요한 것은 자존감과 자긍심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20살이 되기 전에 혼자서 빨래도 하고 밥도 할 수 있는 능력과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만 해줘도 아이들은 자기 삶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안정이 없다면 어떤 직업이든 지위가 높더라도 행복해지기 어렵습니다. 내일부터라도 아이가 혼자 일어나서 스스로를 챙길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세요. 사랑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해주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해하며 해달라고 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도 서툴고 능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스스로 경험하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비단 어린 자녀에게만 국한되는 말이 아닙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과도한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도움이 계속된다면 자녀는 제대로 된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제대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조금 서툴러 보여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세요. 아이를 제일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자녀들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에서 탈락하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깊이 상처받습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자 법륜 스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부모로서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요하면 밥해주고 빨래해주는 정도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습니다. 할 게 없으면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그것은 자녀의 인생입니다. 거기에 너무 연연해하면 자녀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됩니다. 자녀는 자녀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만약 20살을 넘었다면 독립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도 자녀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고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야 자녀도 행복합니다. 부모로서의 의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는 것 하나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추가로 하는 일입니다. 추가로 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일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부모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잔소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가벼운 마음으로 하세요. 부처님께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아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취업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시험에 관여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싶다면 본인이 공부를 더 해야 합니다. 몇 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으면 됩니다. 한 가지에만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는 감사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항상 은혜 속에서 우리 가족이 잘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사는데 내가 결혼하고 내가 취직하는 것을 부처님에게 부탁하지 마세요. 그건 본인이 직접 해야 할 일입니다.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자녀는 자녀의 인생, 나는 나의 인생입니다. 다른 가정의 아이들과 우리 아이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가정을 알아가며 좋은 마음으로 정보를 주고받았는데 이후로는 점점 아이들에 대한 불만과 비교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법륜 스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부모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다른 가정의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고 자꾸 말하면 아이들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아이들을 그들 자신의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아이와 다른 가정의 자녀를 비교하는 것은 시기와 질투의 표현입니다. 시기와 질투를 품게 되면 점점 스스로가 내적으로 허물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각자의 고유한 모습과 가치를 가진 완전한 존재입니다. 큰 돌은 크게, 작은 돌은 작게, 각자의 모습에 따라 모두 완전합니다. 아이들이 키가 크거나 수학을 잘하는지 등을 비교하는 대화는 아이들과 부모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비교를 시작하면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부족한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남과 자신을 상대적으로 평가하여 자신이 조금이라도 낫다면 자만하고 조금 못하다면 무시하는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해바라기와 복숭아를 비교하며 복숭아의 꽃이 작다고 무시하실 건가요? 세상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존재하지 않고 각각의 것들은 서로 다른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SNS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처음에는 추억을 기록하거나 정보를 얻기 위해 시작했지만 어느새 SNS 세계에 갇히게 되어 자신과
SNS 세계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것들은 그 사람들의 최고의 순간입니다. 아내나 남편과 싸웠다거나 누군가에게 속았다거나 자녀의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글이 올라오던가요? 남들의 최고의 순간과 자신의 최악의 순간을 비교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을 피곤하게 살지 마세요. 비교하지 말고 있는 것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훨씬 높은 자존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저를 지나치게 싫어합니다. 아이에게 먼저 다가가야 할지 아니면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에 대한 법륜 스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에게 다가가야 할지 아니면 기다려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하셨지만 현재로서는 부모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부모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부모와 대화를 하고 싶은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은 아이의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에서 좋아하는 친구가 생겨 만나고 싶어 연락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거절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싫고 좋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행동을 부모의 관점에서 네가 어디서 나와 대화를 거부해라고 생각한다면 괴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와 대화를 해보고 싶다면 물어봐야 합니다. 그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아이가 좋다고 하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싫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식을 위해서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필요로 할 때는 자식을 중심으로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과 사이가 좋고 싶지만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결국 아이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괴로우니 내 요구를 들어라 하는 것은 부모를 위해 자식이 존재한다는 관점입니다. 진심으로 아이를 위한다면 아이가 나를 보고 싶어 할 때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아이를 만나러 가야 하며 아이가 싫다고 하면 옆집에 있더라도 아이를 만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아이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부모의 문제입니다. 부모의 외로움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녀에게 집착하는 것은 남녀 간의 집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관념적으로는 남녀 간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식과의 갈등을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아닌 성인과 성인 간의 갈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은 다르게 보이실 것입니다. 자식이라고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식이라고 부모의 말을 모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인이 된 후에는 누구를 만나고 안 만나는 것은
그 상대가 자식이든 부모이든 자유입니다. 자식을 인격체로 존중해야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되었다고 힘들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하려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아이든 부모이든 자유인으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한다면 갈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인생을 사는 것도 좋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녀가 성인이 되었으니 독립시키고 정을 끊으려고 다짐해봤지만 실제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오면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자꾸만 간섭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계속 마시는 것은 심리적인 억압을 받고 있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으로는 속마음을 잘 표현하기 어렵고 머릿속에는 다양한 생각이 있지만 입 밖으로 말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에 취하면 이런 어깨가 풀어지면서 무의식적인 부분이 발동되어 그동안 억제해왔던 감정과 말들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취할 때만 말이 많아지는 것은 평소에 억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심리적인 억압은 쉽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고민을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야단을 치거나 잔소리를 하는 것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술을 과도하게 마시고 웅어리를 풀어낸다면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았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성인이 되어도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거나 술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이러한 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형제가 있는 경우 부모가 두 자녀를 동등하게 대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말과 행동이라도 자녀들 간의 생각이 다르기에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는 변경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이미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지금 자녀의 이상한 행동이 자녀의 잘못인 것처럼 대하고 잔소리를 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잔소리를 해봐야 부모와 자녀들 서로 아프고 갈등만 생기게 됩니다.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지요. 하지만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 나중에는 싸움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자녀가 살든 그것은 자식의 인생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녀의 인생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는 모두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혼한 사람도 행복해야 하며 말썽을 피우는 아이가 있는 부모도 행복해야 합니다. 내가 불행하다면 그것은 자녀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걱정하며 말해주지만 결국에는 싸움이 되고는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녀와 원만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자녀와 문제를 가진 분들이 법륜 스님께 상담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공부 안 한다고 부모님께 야단 맞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저의 마음이 불안하여 아이들을 탓하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부하라고 말하지만 아이들은 이 말을 잔소리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말을 아끼고 대신 스스로의 행동과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책을 읽기를 바란다면 계속 부모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적게 사용하길 바란다면 부모부터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공부보다 중요한 것은 자존감과 자긍심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20살이 되기 전에 혼자서 빨래도 하고 밥도 할 수 있는 능력과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만 해줘도 아이들은 자기 삶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안정이 없다면 어떤 직업이든 지위가 높더라도 행복해지기 어렵습니다. 내일부터라도 아이가 혼자 일어나서 스스로를 챙길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 주세요. 사랑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해주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해하며 해달라고 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도 서툴고 능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스스로 경험하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비단 어린 자녀에게만 국한되는 말이 아닙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과도한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도움이 계속된다면 자녀는 제대로 된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제대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조금 서툴러 보여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세요. 아이를 제일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자녀들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에서 탈락하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깊이 상처받습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자 법륜 스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부모로서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요하면 밥해주고 빨래해주는 정도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습니다. 할 게 없으면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그것은 자녀의 인생입니다. 거기에 너무 연연해하면 자녀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됩니다. 자녀는 자녀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만약 20살을 넘었다면 독립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도 자녀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고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야 자녀도 행복합니다. 부모로서의 의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는 것 하나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추가로 하는 일입니다. 추가로 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일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부모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잔소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가벼운 마음으로 하세요. 부처님께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아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취업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시험에 관여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싶다면 본인이 공부를 더 해야 합니다. 몇 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으면 됩니다. 한 가지에만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는 감사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항상 은혜 속에서 우리 가족이 잘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사는데 내가 결혼하고 내가 취직하는 것을 부처님에게 부탁하지 마세요. 그건 본인이 직접 해야 할 일입니다. 당당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자녀는 자녀의 인생, 나는 나의 인생입니다. 다른 가정의 아이들과 우리 아이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가정을 알아가며 좋은 마음으로 정보를 주고받았는데 이후로는 점점 아이들에 대한 불만과 비교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법륜 스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부모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다른 가정의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고 자꾸 말하면 아이들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아이들을 그들 자신의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아이와 다른 가정의 자녀를 비교하는 것은 시기와 질투의 표현입니다. 시기와 질투를 품게 되면 점점 스스로가 내적으로 허물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각자의 고유한 모습과 가치를 가진 완전한 존재입니다. 큰 돌은 크게, 작은 돌은 작게 각자의 모습에 따라 모두 완전합니다. 아이들이 키가 크거나 수학을 잘하는지 등을 비교하는 대화는 아이들과 부모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비교를 시작하면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부족한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남과 자신을 상대적으로 평가하여 자신이 조금이라도 낫다면 자만하고 조금 못하다면 무시하는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해바라기와 복숭아를 비교하며 복숭아의 꽃이 작다고 무시하실 건가요? 세상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존재하지 않고 각각의 것들은 서로 다른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SNS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처음에는 추억을 기록하거나 정보를 얻기 위해 시작했지만 어느새 SNS 세계에 갇히게 되어 자신과
SNS 세계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것들은 그 사람들의 최고의 순간입니다. 아내나 남편과 싸웠다거나 누군가에게 속았다거나 자녀의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글이 올라오던가요? 남들의 최고의 순간과 자신의 최악의 순간을 비교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을 피곤하게 살지 마세요. 비교하지 말고 있는 것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훨씬 높은 자존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저를 지나치게 싫어합니다. 아이에게 먼저 다가가야 할지 아니면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에 대한 법륜 스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에게 다가가야 할지 아니면 기다려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하셨지만 현재로서는 부모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부모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부모와 대화를 하고 싶은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은 아이의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에서 좋아하는 친구가 생겨 만나고 싶어 연락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거절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싫고 좋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행동을 부모의 관점에서 네가 어디서 나와 대화를 거부해라고 생각한다면 괴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와 대화를 해보고 싶다면 물어봐야 합니다. 그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아이가 좋다고 하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싫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식을 위해서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필요로 할 때는 자식을 중심으로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과 사이가 좋고 싶지만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결국 아이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괴로우니 내 요구를 들어라 하는 것은 부모를 위해 자식이 존재한다는 관점입니다. 진심으로 아이를 위한다면 아이가 나를 보고 싶어 할 때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아이를 만나러 가야 하며 아이가 싫다고 하면 옆집에 있더라도 아이를 만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아이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부모의 문제입니다. 부모의 외로움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녀에게 집착하는 것은 남녀 간의 집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관념적으로는 남녀 간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식과의 갈등을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아닌 성인과 성인 간의 갈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은 다르게 보이실 것입니다. 자식이라고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식이라고 부모의 말을 모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인이 된 후에는
누구를 만나고 안 만나는 것은 그 상대가 자식이든 부모이든 자유입니다. 자식을 인격체로 존중해야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되었다고 힘들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하려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아이든 부모이든 자유인으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한다면 갈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인생을 사는 것도 좋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녀가 성인이 되었으니 독립시키고 정을 끊으려고 다짐해봤지만 실제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오면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자꾸만 간섭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계속 마시는 것은 심리적인 억압을 받고 있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으로는 속마음을 잘 표현하기 어렵고 머릿속에는 다양한 생각이 있지만 입 밖으로 말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에 취하면 이런 억제가 풀어지면서 무의식적인 부분이 발동되어 그동안 억제해왔던 감정과 말들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취할 때만 말이 많아지는 것은 평소에 억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심리적인 억압은 쉽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고민을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야단을 치거나 잔소리를 하는 것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술을 과도하게 마시고 웅어리를 풀어낸다면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았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성인이 되어도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거나 술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이러한 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형제가 있는 경우 부모가 두 자녀를 동등하게 대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말과 행동이라도 자녀들 간의 생각이 다르기에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는 변경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이미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지금 자녀의 이상한 행동이 자녀의 잘못인 것처럼 대하고 잔소리를 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잔소리를 해봐야 부모와 자녀들 서로 아프고 갈등만 생기게 됩니다.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지요. 하지만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 나중에는 싸움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자녀가 살든 그것은 자식의 인생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녀의 인생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는 모두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혼한 사람도 행복해야 하며 말썽을 피우는 아이가 있는 부모도 행복해야 합니다. 내가 불행하다면 그것은 자녀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전하거나 요구할 때 원하는 대답을 미리 예상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성질을 내거나 화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가볍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꽃이 피는 것도 그 꽃의 사정이고 지는 것도 그 꽃의 사정입니다. 꽃이 피면 꽃을 감상하고 꽃이 지면 잎을 보면 되는 것처럼 마음을 비워두고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상황을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